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30가지 핵심 질문 출발합니다. 질문 1. 집 대체 언제 사야 되나요? 집은 내 예산이 허락할 때 사면 됩니다. 내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질문 2. 지금 사야 될지 나중에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 입주량이 앞으로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이사를 가지 않고 눌러 앉게 되면서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집값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지금 사는 거 괜찮다고 보여져요. 질문 3. 전세냐 매매냐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전세는 돈을 묶어 놓는 거죠. 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가만히 있어도 물가가 올라간다, 곧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돈을 그냥 묶어 놓는 것보다는 잔파도가 있더라도 내 자산에 넣어 놓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매매부터 시작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질문 4. 집 살 때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요? 집을 사면은 반드시 팔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 잘 팔 수 있는 집을 사는 게 중요해요. 잘 팔 수 있는 집에 대한 조건은 뒤쪽에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질문 5. 무주택자라면 지금 기다려야 될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 보유세 중과 등 여러 가지 세금 압박들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다주택자가 파는 매물을 좋은 가격에 흥정해서 살 수 있다면은 무주택자들에게는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질문 6. 서울이냐 경기도냐 이것도 문제죠. 어쨌든 간에 인서울 한다면은 그 자체만으로 메리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통이 좋고 일자리가 많은 곳, 강남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라면은 가격 탄력성은 경기도 쪽에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집 살 때 정말 중요한 게 돈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얼마의 집을 살 수 있냐, 또 대출을 받으면 집값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대출과 자금 얘기 해볼게요. 질문 7. 내 자금으로 어느 정도 집까지 살 수 있나요? 집 사는 분들 대부분은 다 대출을 받고 사는데요. 내가 실제 가진 돈의 약 2배 넘는 집값까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2억이 있으면 대출 받고 5억짜리 집까지 볼 수 있고요. 내가 3억이 있으면 6에서 7억 정도까지 집을 살 수 있죠. 질문 8. 대출은 최대한 받는 게 좋은가요? 좀 줄여서 받는 게 좋은가요? 생애 주기, 즉 내 나이에 따라서 답은 약간 달라지는데요. 이자 부담이 내 월 소득의 30% 이내에서 머물도록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질문 9. 영끌에서 집 사는 거 괜찮은 선택일까요? 영끌, 과감하게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금리가 낮거나 또는 핵심 입지에 좋은 집이라 앞으로 쭉 가져갈 거라면 모아서 영끌을 강력 추천해드릴게요. 질문 10. 소득이 적어도 집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소득,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받으시거나 특히 무주택자라면 청약을 먼저 노려보시고요. 처음부터 대형 평수 갈 필요 없습니다. 15평, 18평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죠. 질문 11. 20, 30대는 어느 정도 모으면 집을 살 수가 있는 건가요? 5천만 원 모으면 경기 외곽에 3억짜리 집을 살 수 있고요. 1억을 모았다면 수도권의 핵심 역세권 가능합니다. 2억 이상 모았다면 서울 외곽에 작은 평형의 집을 추천해 드릴게요. 파트 3. 입지가 전부다. 좋은 자리를 고르는 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12. 좋은 입지를 고르는 기준이 뭐죠? 이건 답이 뻔한데요. 뻔한 답 그냥 드리면 됩니다. 교통이 좋고, 교통이 좋다는 것은 직장이 많은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거고요. 학군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좋고, GTX나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보시면 됩니다. 질문 13. 사람들이 무조건 역세권을 공략하러 가던데 이게 맞나요? 지하철과 가까운 곳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지하철도 지하철 나름입니다. 핵심 업무지구인 여의도, 강남, 광화문, 마곡, 판교 같이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연결되는 지하철의 역세권이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질문 14. 학군, 투자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학군이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 면학 분위기가 있는 학교가 있는 곳, 학원이 많아서 학교 끝나고 학원에 들렸다가 집까지 올 수 있는 동선이 좋은 곳을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학원 다니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 수요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 15. 지하철 중에 2호선, 9호선, 신분당선 라인 이게 왜 중요하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입니다. 내 직장이 강남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강남에 직장을 두고 있어요. 강남을 통과하는 노선이 2호선, 9호선, 신분당선입니다. 질문 12. 대장 아파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같은 동네에서도 집값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대단지라서 커뮤니티가 좋은 아파트가 있을 수가 있고 좋은 초등학교로 배정받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임장을 가서도
어느 아파트가 대장인지는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파트 4, 이제 구체적인 선택이 남았는데요. 어떤 아파트를 골라야 될지. 질문 17, 신축 대 구축, 뭐가 더 좋나요? 단순히 비교하면 무조건 새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이고 상급지고 입지가 좋은데 구축 아파트라면은 아예 30년 이상이 되어서 이곳이 재건축이 되어서 새 아파트가 될 것을 예상하고 들어가는 구축의 입지는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지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질문 18, 세대수도 아파트 선택할 때 따져봐야 될까요? 무조건 대단지가 유리하죠. 주차 환경도, 커뮤니티 시설의 규모도, 관리비도 대단지가 적게 나오고요. 시세 형성도 대단지가 잘 되어 있어서 팔기도 좋은 게 대단지입니다. 질문 19, 브랜드 아파트, 이건 또 왜 중요한 거죠? 좋은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그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아파트 선호도 조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똑같은 세대수의 같은 입지라면은 사람들은 브랜드 아파트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 어디 살아 했을 때 레미안 살아, 힐스테이트 살아, 자이 살아, 더 나아가서 하이엔드 브랜드, 나 서밋 살아, 나 아크로 살아 이러면 더 좋겠죠? 질문 20, 저층, 고층, 탑층, 중층. 선택지가 너무 많은데요. 가장 좋은 아파트는 팔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저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탑층, 층간소음이 없는 탑층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층 정도를 좋아합니다.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라는 인식이 있고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불호가 없는 게 중간층이에요. 15층 아파트에 10층이다. 되게 10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호불호가 없는 중간층이 좋은 층입니다. 질문 21, 집의 방향도 중요한가요? 예전에 난방시설이 안 좋았을 때는 남향, 좋은 향이라고 했는데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남향이냐, 남서향이냐, 남동향이냐는 크게 의미는 없어졌어요. 확실히 동향이냐, 서향이냐는 비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남향, 남서향, 남동향 다 괜찮습니다. 파트 5, 이제는 실전입니다. 집 사는 그날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질문 22, 집 보러 몇 군데나 돌아봐야 되나요? 이건 다다익선이에요. 집은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데요. 그렇다고 부동산 한 곳만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부동산 두 곳, 세 곳 이상 들르셔야 되고요. 특히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 향, 인테리어 상태에 따라서 집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꼭 여러 채 비교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질문 23, 중개사무소는 몇 군데를 가봐야 되나요? 최소 3곳 이상을 권해드리는데요. 보통 중개사분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매물을 먼저 밀기 때문에 내가 이 부동산만 들렀다면 못 보는 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 곳 둘러보시고 집 보기 전에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가셔야 돼요. 당장 급하게 가면 내 조건에 맞는 집이라도 집 볼 시간이 안 돼서 못 보고 그냥 패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 24, 흥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집을 깎아서 살 수가 있는 건가요?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깎아달라고 얘기해보는 거예요. 매도인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이 실제 원하는 가격이 있고 일단 불러보는 가격이 있습니다. 또 매도 호가와 실거래가가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든 깎아달라는 말은 꼭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데요. 이 깎아달라는 말 한마디로 1,0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질문 25, 매물이 많을 때, 매물이 적을 때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나요?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냐 바로 이건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우위일 수도 있고 매물이 적다면 집을 팔려는 분이 배짱을 튕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경기와도 맞닿아 있는 건데요. 이 둘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각각의 전략을 달리 하셔야 돼요. 매물이 많을 땐 여기저기 둘러보고 가격 흥정을 서로 붙여보시고요. 매물이 적다면 오늘 본 집 즉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 26, 매물률이 낮으면 왜 가격이 올라가는 건가요? 매물률이 뭐죠? 매물률은 전체 세대수 중에 실제로 팔려고 내놓은 집의 숫자인데요.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공급과 수요, 공급이 많으면 매물이 많아서 서로 가격은 낮아질 수 있고요. 매물이 적다는 건 공급이 적다는 겁니다. 결국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파트 6. 지금 사 마라. 대체 언제 사야 될까요? 질문 27. 지금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했는지 또는 끝물이라 내가 상투를 잡는지 이거 파악할 수 있을까요? 집값이란 것은 대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신축 공급이 앞으로 얼만큼 있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을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몇 년간 공급이 없는 지금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어요. 질문 28. 금리랑 집값이 관계가 있나요? 대출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출을 일으켰다는 것은 매달 이자를 내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은 매달 나가는 돈이 많아지겠죠.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낮으면 너도 나도 안전한 현물 자산인 집을 사려고 하겠죠. 질문 29. 뉴스에 여기저기 올랐다는 소식 많이 들립니다. 이런 뉴스만 보고 판단해도 될까요? 또 사람들이 많이 보는 지역, 이건 왜 중요한 거죠? 뉴스는 후행 지표입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올랐다, 내렸으면 내렸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뉴스예요. 실제로 집값을 결정하는 건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 겨루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량, 공급량 이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 내가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지역도 대중들, 다른 사람들이 좋게 본다면은 그 지역의 집값은 움직입니다. 내 기준보단 대중의 기준에 맞추고 시장을 보는 안목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 30.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금융위기나 IMF 때를 제외하고는 집값은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어떤 해에는 많이 오르고 어떤 해에는 조금 오르고 이런 움직임이고요. 현금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한 부동산, 수도권 부동산, 서울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예산에 맞춰서 적정한 원리금 상환을 계산해보고 좋은 집 마련하시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부동산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질문에 답변해드리는 게시판을 달아 놓겠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임장 패밀리 게시판으로 들어오고요. 들어오셔서 개인 상담 신청 클릭하시고 신청 후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은 신속한 속도로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문의, 지역 문의, 매수 매도, 애로사항 문의 다 괜찮습니다.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